비행기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있던 두 여성이 손을 잡고 속삭이던 순간 승무원이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 말에 김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28살의 변호사로 늘 논리와 정의를 앞세우며 살아왔지만 이 순간 그녀의 연인 이민지와 함께한 여행이 악몽으로 변하는 걸 느꼈다. 이민지는 25살의 젊은 화가로 예민한 감수성을 지녔지만 지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승무원의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비행기는 서울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국내선이었고 지은과 민지는 오랜만에 휴가를 기대하며 탑승했다. 하지만 그 조롱은 순식간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모았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은 즉시 항의했다.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우리는 그냥 손을 잡았을 뿐인데요. 승무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규정에 따라야죠라고 대꾸했다. 그 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변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에 즉시 신고했다. 그녀의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민지는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을 지지했다. 지은아,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비행기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다른 승무원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동료를 감싸려 했지만 지은의 날카로운 말에 주춤했다. 이건 차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은의 과거가 떠올랐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어머니는 교사로 사회의 시선에 민감했다. 지은이 대학에서 처음 여성을 사랑하게 된 건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곧 비밀로 묻혔다. 직장에서조차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민지를 만난 건 2년 전 갤러리에서였다. 민지의 그림은 자유와 감정을 표현했지만 현실에서 그녀는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민지의 부모는 딸이 이상한 길로 가지 않길 바랐다.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과 민지의 관계를 시험하는 시작점이었다. 착륙 후 지은은 항공사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SNS에서 해시태그가 생겨났다. 항공사 차별. 민지는 그림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둘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항공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과와 함께 조사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사건은 그녀의 삶을 바꿀 계기가 될 터였다.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되면? 가족이 알게 되면? 내적 갈등이 시작됐다. 민지는 포기하지 마, 지은아. 우리가 함께라면 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텄다. 사회의 눈, 가족의 기대, 그리고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항공사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CCTV 영상이 증거가 됐고 승무원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 승무원들이 연루된 듯한 분위기였다. 다른 승무원이 그 조롱을 방관했기 때문이다. 지은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민지는 반대였다. 이게 우리의 싸움인데 왜 숨겨? 둘 사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제주에서의 휴가는 엉망이 됐다. 바다를 보며 산책할 때마다 그 사건이 떠올랐다. 지은은 변호사로서 정의를 추구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숨기려 했다. 민지는 예술가로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이 차이는 점점 커졌다. 호텔방에서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우리는 언제까지 숨겨? 결혼이라도 하고 싶어.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결혼.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그날 저녁, 지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뉴스 봤어. 너 관련된 거 아니야?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 의심이 배어 있었다. 가족의 압력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표정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야. 지은은 대답 대신 민지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휴가 마지막 날,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로 돌아가서 모든 걸 밝히자. 하지만 비행기에서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항공사, 다른 승무원. 이번에는 미묘한 차별이었다. 서비스가 늦어지고 시선이 불편했다. 지은은 다시 항의했다. 이번에는 민지가 나섰다. 우리는 고객입니다. 존중받아야 해요. 승무원들은 당황했다. 착륙 후, 지은은 변호사로서 소송을 준비했다. 이게 시작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과 민지는 일상으로 복귀했다. 지은은 로펌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속에는 그 사건의 여파가 남아있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그 항공사 사건 너 관련됐어.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의 상사인 박 변호사는 보수적인 사람으로 사무실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했다. 만약 그녀의 성 정체성이 드러난다면 승진은 물 건너갈 터였다. 민지는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풀었다. 그녀의 작품은 점점 어두워졌다. 밝은 색채 대신 회색 톤이 줄을 이뤘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친구는 지지했지만 다른 친구는 조심해. 사회가 아직 안 받아들여 라고 조언했다. 민지의 가족은 더했다. 오빠가 전화해서 민지야, 이상한 소문 들었어. 사실 아니지, 라고 물었다. 민지는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의 기대가 무거웠다. 부모님은 딸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결혼하길 바랐다. 둘의 관계는 점점 긴장됐다. 지은은 조금 더 기다려, 민지야. 타이밍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언제? 우리가 늙을 때까지 라고 반박했다. 이 논쟁은 밤마다 반복됐다. 지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사랑하지만 사회의 압박이 두려웠다. 변호사로서 타인의 권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권리는 포기해야 할까? 어느 날 지은은 항공사로부터 정식 사과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조건이 있었다.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지은은 분노했다. 이는 정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지와 상의했다. 소송할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해.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이 결정은 둘의 유대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위험을 불렀다. 소송 준비 중 지은은 증인을 모았다. 비행기 안다른 승객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꺼렸다. 사회적 논란이 될까 봐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약점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취약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너 혼자 아니야? 나 있잖아. 하지만 민지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지은의 망설임을 배신처럼 느꼈다.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항공사 소송. 왜? 지은은 솔직히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 주저했다. 업무 관련이에요.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가족한테 말할게. 민지는 기뻐했지만 지은의 목소리에 불안이 느껴졌다. 다음 날, 지은은 부모님을 만났다.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뭐 잘못했니?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실망이야, 지은아.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가족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토록 아프진 않았다. 민지도 자신의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결과는 비슷했다. 부모님의 실망, 오빠의 분노. 민지야, 정신 차려. 이 충격으로 둘은 위기를 맞았다. 지은은 일에 매달렸고 민지는 그림을 포기할 뻔했다. 친구들의 배신도 따랐다. 지은의 절친이었던 수진이 거리를 뒀다. 미안, 지은아. 내 직장 때문에 이민지는 학창시절 친구로부터 변태라는 말을 들었다. 사회의 정견이 드러났다.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소송은 진행됐지만 항공사는 변호사를 동원해 반박했다. 단순 오해입니다. 지은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정체성이 공개됐다. 뉴스가 나왔고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레즈비언이 왜 소송해? 그냥 조용히 살아. 민지는 지은을 지키려 SNS에 글을 올렸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컸다. 민지의 갤러리 전시가 취소됐다. 이 모든 게 지은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민지는 아니야.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 피로가 쌓였다.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지은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다. 포기할까? 계속할까?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지은과 민지의 삶은 엉망이 됐다. 법정 출입이 잦아지자 지은의 로펌에서 압력이 왔다. 상사 박 변호사가 불렀다. 지은 씨, 이 소송 때문에 사무실 이미지가 나빠져. 그만두는 게 어때?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건 제 권리예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개인 일은 개인적으로 라고 잘랐다. 지은은 퇴사를 고민했다. 변호사로서의 윤리가 흔들렸다. 민지는 예술계에서 배척당했다. 갤러리 주인이 논란이 될까 봐 계약을 해지했다. 민지의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경제적 압박이 시작됐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그마저도 그런 사람이라는 소문으로 어려웠다. 민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사랑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까? 지은에게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 알았다. 둘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지자 민지는 의심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지은은 피곤한 목소리로 가니 일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민지의 불신은 커졌다. 과거 민지의 전 연인이 배신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의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쌓였다. 어머니가 매일 전화해 돌아와 지은아,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설득했다. 어느 날 법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항공사 측 증인이 지은의 사생활을 공격했다. 그녀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은은 분노로 떨었다. 판사는 제지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지는 방청석에서 울었다. 이 사건은 둘의 결의를 다지게 했지만 동시에 피로를 더했다. 사회적 반향이 커졌다. LGBT 단체가 지지를 보냈고 데모가 벌어졌다. 지은은 인터뷰를 수락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이 발언은 뉴스에 나왔고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뉘었다. 반대자들은 가족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지은의 집 앞에 시위대가 왔다. 민지는 두려워했다. 지은아, 그만두자. 하지만 지은은 이제 물러설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가족의 개입이 심해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를 찾아왔다. 우리 딸 그만 괴롭혀. 민지는 충격받았다. 저희는 사랑해요.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안 돼 라고 잘랐다. 이 만남은 민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배신감이 들었다. 왜 가족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 지은은 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꿈에서 가족이 그녀를 버리는 장면이 나왔다. 민지와의 사랑이 죄처럼 느껴졌다.
도덕적 딜레마가 왔다. 사회의 규범을 따를까, 사랑을 따를까? 민지도 비슷했다. 그녀는 그림으로 갈등을 표현했다. 캔버스에 두 여성이 찢어지는 장면을 그렸다. 친구들의 반응도 갈렸다. 수진이 다시 연락해 미안,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영원히 떠났다. 이 상실은 지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었다. 민지도 함께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야? 소송의 고족이었다. 증언이 이어지고 증거가 제출됐다. 항공사 측은 합의를 제안했다. 돈 줄게, 공개하지 마, 지은은 거절했다. 정의가 필요해. 이 결정은 민지의 지지를 받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컸다. 민지의 아르바이트가 끊어지자 지은이 모든 걸 부담했다. 괜찮아, 민지야. 하지만 지은의 스트레스는 한계에 달했다. 밤늦게 지은이 울며 말했다. 민지야, 나 포기할까 봐. 민지는 안아주며 안 돼. 우리는 이겨낼 거야. 하지만 둘 다 불안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동료가 내부 정보를 항공사에 넘긴 것이다. 소송이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배신자를 찾아야 했다. 이 순간 그녀의 결의가 더욱 강해졌다. 배신의 충격이 컸다. 지은의 동료 민호가 정보를 유출한 게 드러났다. 미안, 지은 씨, 압박 때문에.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동료냐? 로펌에서 징계가 내려졌지만 소송의 타격이었다. 항공사 측이 새로운 증거를 들이밀었다. 지은은 밤새워 대응책을 짰다. 민지는 옆에서 커피를 타주며 지지했다. 포기하지 마. 이 사건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이 스트레스로 민지에게 짜증을 부렸다. 왜 이해 못해?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절정이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까? 가족이 그리웠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민지야, 집으로 와.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온라인에서 해킹 위협이 왔다. 지은의 이메일이 해킹당해 사생활이 유출될 뻔했다. 민지는 두려워 그만두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버텼다. 이 의견 차이는 다툼으로 이어졌다. 너는 왜 항상 도망치려 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그 다툼 후 둘은 잠시 떨어졌다. 지은은 호텔에서 지냈고 민지는 스튜디오에 머물렀다. 지은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밀려왔다. 민지 없이 살 수 있을까?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이 분리는 둘에게 깨달음을 줬다. 사랑의 소중함. 화해는 갑작스러웠다. 민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미안, 지은아. 함께하자. 지은은 안으며 나도 미안해. 이 순간 둘의 유대가 더 강해졌다. 소송은 계속됐고 법정에서 지은의 최종 변론이 있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 판사의 표정이 변했다. 판결 날이 다가왔다. 긴장감이 절정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손을 잡고 법정에 들어섰다. 가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판사는 항공사의 차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했다. 승리였다. 하지만 지은은 지게 끝이 아니야 라고 느꼈다. 사회의 변화는 아직 멀었다. 승리 후 미디어의 관심이 쏟아졌다. 지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LGBT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김민지는 옆에서 지지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아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은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의 예술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소송을 주제로 전시를 열었다.
그림 속에 사랑과 투쟁이 담겼다. 관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감동적이에요. 이 성공은 민지의 자신감을 회복시켰다. 지은도 로펌을 그만두고 LGBT 전문 변호사로 독립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지은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 유혹은 지은의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까? 민지는 이를 알게 되고 상처받았다. 선택해. 지은아. 이지은은 민지를 선택했다. 너밖에 없어. 이 모든 과정에서 둘은 성장했다. 손실과 대가로 얻은 깨달음. 사회의 벽은 여전하지만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됐다. 고조된 긴장 후 평화로운 순간이 왔다. 하지만 그 끝에 또 다른 질문이 남았다. 승리 후의 삶은 달라졌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사는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직장의 미묘한 차별. 지은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일하며 LGBT 상담을 했다. 클라이언트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상처를 치유했다. 당신 덕분에 용기 났어요. 민지는 예술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녀의 전시회는 만석이었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미안해, 지은아. 이해하려 노력할게. 눈물의 포옹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서서히 변했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 오빠가 민지야,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힘든 투쟁이 결과였다. 하지만 내부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내 선택이 옳았을까? 라고 고민했다. 민지도 꿈을 포기한 대가가 컸어 라고 느꼈다. 이 생각들은 밤에 둘을 괴롭혔다. 하지만 서로의 지지가 버팀목이었다. 사회적 운동에 참여했다. 지은은 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했다. 민지는 예술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다. 사랑의 대가 베스트셀러가 됐고 토론이 벌어졌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가? 지은은 토론회에서 사랑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 번의 위기가 더 왔다. 지은의 클라이언트가 배신했다. 돈 때문에. 이 사건은 지은을 흔들었지만 민지가 믿어. 지은아 라고 말했다. 둘은 다시 일어났다. 이 모든 게 그들의 여정을 완성했다. 손실, 배신, 깨달음.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바다를 보며 앉았다. 우리가 잘한 거지.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응, 함께라면.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해야 했다. 그들의 싸움은 계속될 터였다. 이 선택은 옳았을까? 그른 걸까?